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든 FLNG 코랄술이 거제조선소를 떠나서 7주간 항해해서 드디어 1월 3일 모잠비크 해역에 도착했다고 모잠비크 국립석유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 맵으로 저 공장이 위치할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진 보십시오. 아프리카 전체로도 최초로 가동되는 심해 FLNG이고요. 모잠비크로서도 당연히 최초이겠죠. 세계로서는 네 번째입니다. 모잠비크 로부마 바신 에리어 4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 필드 이름이 가스전 이름이 코랄 필드입니다. 에리어 4 매장량이 450 BCM이라고 합니다. 450 BCM. BCM은 빌리언 큐빅 미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2020년에 한국이 1년간 수입한 양이 52.8 BCM입니다. 코랄술은 연간 한 340만 톤 천연가스 생산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원시적으로 부존되어 있는 양, 원시 부존량이 85조 큐빅 피트랍니다. 지금 단위가 바뀌어졌습니다. 위에서는 미터였는데 지금은 피트로 바뀌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이번 저 프로젝트에 이제 지분 10%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 설명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게 금색이 최대 규모의 가스전 발견이라고 하네요. 즉 바닷속에 황금가스가 금색이 최대 규모로 지금 묻혀 있다는 겁니다. 저걸 정확하게 찾아서 퍼내기만 하면은 쌀, 옷, 집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은 더 많은 FLNG와 더 많은 LNGC를 만들어서 달러를 벌 일이 생기게 될 거다.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잔치가 크게 벌어지면은 다들 여기저기 다 이제 몰려들지 않습니까? 가스안전공사는 지분 참여하고요. 보통 10% 참여하는 게 기본인 모양입니다. 쉐리하는 프리루드에도 10% 지분 참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콘소시엄에서 형성해서 나가죠. 여기에는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하고 3자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3인의 짝꿍 또는 작년에 한국이 전 세계 유행시킨 신조어 깐부에서 3인의 깐부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호주의 호주 프레루드 쉐리 만든 그것도 프랑스 테크닙이 설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하고 연산 200만 톤 규모 PFLNG FEED 계약도 JGC하고 SHI 컨소시엄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대략 금년 상반기 끝나면은 하반기에 본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삼성중공업 JGC 이 컨소시엄이 낙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로부마 바신 에리어 4 모잠비크 북쪽 가스산업 중심지 카보 델가도 그 해안에서 대략 한 250km 떨어진 해상에 있다고 합니다. 이 가스전을 이탈리아 에니사가 탐사하고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한 20년간 생산량 전부를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사에 매각한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잠비크 오일가스 산업은 이제 걸음마 떼는 유학입니다.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은 매년 한 3천만 톤 이상 생산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여기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20년도 글로벌 가스 생산 강자들 그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871, 러시아 484, 중공 326 다 단위는 BCM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가스 분야 압도적 세계 1등인 것 같고요. 가스 분야도 압도적 세계 1등이고 수출도 보면 작년에 유럽 가스 대란 때문에 유럽 쪽 가스 수출을 왕창 늘려서 수출도 세계 1등으로 부상했습니다. 작년 가스 수출 1등은 미국입니다. 중공을 보면 가스 생산도 많지만 수입도 일본에 이어서 2등을 쭉 유지하다가 3등은 대략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일본이 가스 수입이 살짝 줄어들면서 일본을 제치고 가스 수입도 중공이 1등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도 탈탄소 정책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탈탄소 정책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줄이고 제철소에 석탄 쓰던 거 가스 쓰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탄소 배출이 팍 줄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 입장도 이런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전환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공의 가스 수입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이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가스 전성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에너지 대란, 정확하게 이 북해에 바람이 덜 불어갖고, 그래서 거기는 북해는 유럽 쪽은 풍력 비중이 왕창 높여놨는데 북해에 늘 불어오던 바람이 갑자기 덜 불어와서 전기가 덜 만들어져서, 그러면 전기는 써야 되고 그리고 가스로 긴급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소요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가스 발전이 현실적입니다. 석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스 유럽에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재생에너지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출력의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야 햇빛이 쨍쨍해야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것을 인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필요할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재생에너지 출력이 줄어들면 이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는 가스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석탄이나 중유를 사용할 수 없게 막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석탄이나 중유로 바로바로 긴급 대처를 가능했는데 이제는 가스 발전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다른 소리는 다 헛소리라고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아주 깔끔합니다. 원자력은요, 한번 아궁이에 불을 지펴버리면은 꺼질 때까지 계속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기저발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출력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데 원자력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점이 장점이죠. 사진 보시면은 가스공사에서 정리한 최근 FLNG 등 신규 가동 현황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입니다. 대략 지금 저 정도 규모로 지금 비즈니스 규모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진은 삼성중공업이 금년에 추진 중인, 그래서 중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그 사항이죠. 근데 요거 자세히 보면 저거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사진인데 요즘 좀 달라진 게 이겁니다. 나이지리아 거는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언제 될 거다라는 진행 사항란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지 사정으로 나이지리아 거는 발주가 많이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런 거죠. 미국 거는 이게 4분기에 사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늦어도 12월엔 될 거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1분기에 사인될 가능성 이제 더욱더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시간을 좀 길게 보면은 저것은 빙산의 일각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스 수요는 사진 한번 보시면은 203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 많이 있고요. 2040년까지 50년까지 가스 수요 전망 급증하는 걸로 이렇게 정도의 차이입니다만 급증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탈탄소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제가 볼 때는 수소 사용은 삽시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사용 늘린다니까. 그런데 수소 사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가스 사용입니다. 그래서 가스 수요는 앞으로 50%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그러면 가스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가스 공급을 늘려주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바로 FLNG와 LNGC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이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해서 돈 벌고, 즉 가스공사는 돈을 팔고 삼성중공업은 FLNG와 LNGC를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한국은 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땡큐입니다. 모잠비크는 지금 사실 저기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가 그 바다 밑에 금속이 최대 규모로 묻혀 있다는 그 가스 아니겠습니까? 그 찾아서 팔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번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반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가스 수출 강자로 지금 한번 잘 살아보려는 그런 희망을 좌절시킨 게 바로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이슬람 반란 세력들입니다. 카보 델가도 지역 그 출신들이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간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는데 드디어 모잠비크 정부가 작년 8월에 르완다 용병을 투입시키고 다른 또 그 군벌 세력들하고 합심을 해서 3자 연합해서 저 세력을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서 한번 꺾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일 메이지들한테 안심하고 우리가 여기 딱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열심히 사업하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비즈니스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지금까지는 해상에서 채굴된 대부분의 가스들은 전부 아풍기라는 거 항구로 보내져서 아풍기라는 위치를 제가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사진 보시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러네요. 근데 북쪽입니다. 모잠비크 북쪽 그 아풍기 항구로 보내져서 즉 땅에서 또 그 액화 공장을 돌려서 가스는 액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액화 시켜서 거기서 LNG를 실어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데 여기가 반군들의 주요 타겟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LNGC를 해버리면은 반군들이 배 타고 바다로 나오기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반군 타겟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카보 델카도 그 출신들이 조직한 그 반군 세력들, 이거 얘들이 이제 LNG 거점들을 공격하기 전에 막 인견 마을들을 습격을 해서 어떤 뭐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려 주민들이 3,000명 이상이 죽고 살해되고 82만 명이 난민이 돼서 고향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로는 IS하고 연계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 반군들이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떼강도로 돌변이 돼 있는데 IS가 그걸 틈타서 푼돈 대주고 소총 몇 자리 씌워주고 뭐 RPG 그 로켓 발사관 몇 개 씌워주면서 너가 싸울 때 우리 깃발 들고 싸우라. 뭐 이렇게 부추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잠비크에 묻혀 있는 저 황금가스가 많이 팔려서 모잠비크 경제가 번성을 하면은 그러면 이웃끼리 총질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웃한테 총질하는 것보다는 가스 배달하고 가스 산업 일으키고 그에게 참여하는 게 돈이 더 많이 생긴다면은 총질 안 하겠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만든 저 코랄술이 많은 달러를 모잠비크한테 풀어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잘 또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겠죠. 그건 이제 모잠비크 그 정치권에서 할 일이겠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사건 그 내용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작년 3월경에 드디어 쟤네들이 이제 이웃을 마을들 다 초토화시켰으니까 돈 되는 것은 그 가스 거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필 토탈 에너지가 그 가스 사업하고 있는 그 가스 거점 가까운 곳이 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작업 중단을 선언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토탈 에너지가 지 마음대로 작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는 계약성 의무에 따라서 저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진행시켜서 돈 벌어서 모잠비크에다가 달러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성 의무입니다. 마음대로 작업 중단하면 프로젝트 중단하면은 모잠비크 정부에 하여튼 달러는 줘야 되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force majeure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거죠. 모잠비크 정부 너가 치안 확보해 줘야 되는데 습격받잖아.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모잠비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모잠비크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그 유일한 그 끈앞을, 그 수십억 불, 얼마나 큰 돈입니까? 투자 프로젝트가 좌초될 그 위험에 이제 빠졌던 겁니다. 여기서
계약할 때 불가항력 조항, 포스 머지워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의 정석, 제가 요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려진 위험은, 계약 당시 알려진 위험은 당사자 간의 위험을 적절히 분배를 합니다. 위험 부담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협상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당사자는 똑똑해야죠. 위험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잖아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알려지지 않은 위험, 알려지지 않은 위험.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상대방한테 반드시 떠넘겨야 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으로 내가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의 정석 2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포스 머지워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토탈 에너지가 이렇게 그 계약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선언한 것이죠. 예, 구원이 된 겁니다. 구원. 이와 유사한 정신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일확천금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생기면 그거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당연히 미리 정해야 합니다. 즉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이런 거 당연한 건데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그래서 성남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없앤 것은 성남시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누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믿고 맡긴 성남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걸 문자를 쓰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모잠비크 경제적 부흥의 희망, 그걸 놓칠 수 없으니까 드디어 모잠비크 정부가 돈을 좀 쓴 모양입니다. 르완다에서 2,000명의 막강한 군대를, 용병을 사용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군불 세력들하고 연합하고 해서 3자가 합심해서 8월 달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서 격파시켰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경에 모잠비크 대통령이 카보 델가도 지역 치안 회복됐다, 우리가 장악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5.1 매제들을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과연 끝날까? 평화가 올까? 치안 유지가 될까? 일단 반군들은 지도 보시면 서쪽 지역으로 다 물러났는데 서쪽 지역 끝이 말라위하고 맞닿아 있고요. 북쪽은 남부 탄자니아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제 반군들은 또 다른 세력들에게 야, 우리한테 펀딩 좀 해라 설득하겠죠. 예, 반군도 비즈니스트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끌어모으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래서 조직을 재정비해서 게릴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정부군의 치안 확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 보니까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저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즉 달러를 벌고 싶은 글로벌 에너지 선수들의 비즈니스 리스크가 되는 거겠죠. 유니크 비즈니스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황금가스를 버리고 토탈 에너지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덩신이죠, 뭐. 근데 토탈 에너지는 덩신이 아니잖아요. 아주 실력 있는 비즈니스 그룹이니까. 모잠비크 정부에게 필요한 달러를 토탈 에너지가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돈 받은 모잠비크 너가 저 깡패 빨리 막아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토탈 에너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토탈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치안 확보죠. 그것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치안 확보를 모잠비크 너가 안 해주면 그러면 모잠비크 너가 필요한 달러는 우리는 안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잠비크 정부가 돈 더 쓰겠죠. 계속 쓰겠죠. 그래서 치안 확보 되겠죠. 돈의 힘이죠. 치안 확보는. 그래서 토탈 에너지도 결국 돌아올 것이고 가스 비즈니스도 결국은 순항하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울퉁불퉁 하겠지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next.